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실습은 준비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로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두 개나 하고 오늘이 지금이 세 번째 강의여서 목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중간에 삑사리가 나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AI 이미지 스톡 수익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AI 이미지를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수익화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AI로 봄날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AI 컨텐츠 에디터 봄날의 불곰이라고 하고요. AI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실용적으로 연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24년에 22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AI가 생긴 이후서부터 강의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 강의를 조금 하다가 올해 굉장히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현재 9월에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동두천 미래교육진흥원, 포천 평생학습원, 채운누리학원, 창동 청소년센터 중에 지금 9월 중에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를 좀 더 편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꼼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봄날의 불곰이라는 불곰 닉네임에 맞춰서 귀여운 아기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기곰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 아기곰 캐릭터로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캐릭터를 가지고 동화책을 쓰고 싶었는데 계속 바쁘니까 미루다가 이제 이 동화책을 확실하게 출간을 해서 다음에도 강의나 그런 것들로 만나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을 했고요. 속담 시리즈로 해서 1권이 출간이 됐고 다음 달에 이제 2권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검색하시면은 제 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양장부 책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살 생각하지 마시고 구경만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전자책이 궁금하시면은 전자책은 구매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양장분도 되게 퀄리티 있을 것 같던데요. 네, 퀄리티는 굉장히 있는데 너무 네, 많이 비쌉니다. 그죠. POD 서비스도 만들다 보니까 한 권이 거의 3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조금 권해드리기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화책이 나왔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수익화를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동화책, 굿즈, 뭐, SNS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수익화 중에서 가장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돈이 되고 있는 수익화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스톡 이미지 수익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스톡 이미지 수익화를, 어, 작년에는 이미지를 잠깐 등록해 놨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미지 스톡 수익화를 다른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꼭 다른 사람에도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지 스톡 수익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위드저니를 구독하고 그리고 다른 AI를 공부하고 다른 AI도 사용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AI 이미지를 하루에도 몇십 장씩 만들어내는데 그 이미지를 쓸 데가 없이 계속 폐기하는 거예요. 만들고 다운로드 자체도 받지 않고 그 상태로 없애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이미지들을 어디 사용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스톡 수익화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획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 컴퓨터에 남아도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올리다가 이 스톡 수익화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왜 구독 경제라고 해서 요즘은 이 디지털 월세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월세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데 구독료를 내는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쓰기만 하고 그걸 쓰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거의 할 수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도구로 소소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수익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수익화를 하는 게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이어야지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할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수익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이 이미지 스톡 수익화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물건을 사입해서 사입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고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사하는 것보다 재고에 돈이 묶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고 부담 없이 수익화를 할 수 없을까? 사무실이 없이 수익화를 할 수는 없을까?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디지털 노마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장사나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루 24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 2시간, 장사하는 시간, 그런 식으로 시간들이 제약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만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적 한계가 없는 수익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미지를 한번 올려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이미지에서 수익화가 나올 수 있는, 자동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조금 찾았는데요. 이 이미지 스톡 수익화가 제가 원하는 이 네 가지에 가장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스톡 사이트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미지 스톡은 사진, 일러스트, 배경, 아이콘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이너, 마케터, 유튜버 등이 다양한 창작자들이 그 이미지 스톡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톡 작가는 반대로 콘텐츠를 그 사이트에 올려서 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미지 스톡 사이트는 우리가 예전에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TV 뉴스 같은 거 볼 때 보시면은 자료 화면에 밑에 쪽에 조그맣게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그런 식으로 텍스트가 되어 있고 영상이나 사진들이 제공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게티 이미지 뱅크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스톡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와디즈나 텀블벅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같은 데 보시면은 저 말고도 사실 이 미디 캔버스 기여자나 이미지 스톡 사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반기부터 조금씩 늘어나시더니 이제 펀딩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AI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화를 위해서 이미지 스톡 사이트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왜 이 이미지 스톡 사이트가 주목이 받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 시장이 진짜 완전히 비주얼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텍스트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비주얼화 되어 있고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던 시대였다면은 지금 일반인들이 디자인을 하고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이미지 스톡 사이트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급속하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가장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수업처럼 AI 도구로도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수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스톡이 주목을 점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톡 작가의 수익 구조는요,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스톡 사이트에다 올리게 되면은 유료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은 저한테 한 건당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스톡 작가의 수익 구조가 생겨요. 그리고 구독형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그리고 쓰거나 출력하거나 인쇄하는 쪽에서 수익이 되고요. 수익에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수익은 단일 상품 구조, 그리고 구독 상품, 인쇄 상품 등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을 꾸준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업로드를 하면서 업로드한 이미지에 키워드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조금 더 잘 나가는, 잘 판매되는 이미지로 기획을 하는 것들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업로드만이 아니라 기획하고 키워드 최적화하는 것들이 수익 상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스톡 사이트가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외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게티 이미지 뱅크처럼 예전부터 사진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스톡 사이트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스톡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많은 스톡 사이트들 중에서 AI 이미지를 받아주는 스톡 사이트는 정해져 있어요. 전체 스톡 사이트가 AI 이미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아주 일부의 스톡 사이트에서만 AI로 제작한 이미지들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AI 이미지를 받아주고 있는 스톡 사이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포토샵을 보유하고 있는 어도비 스톡 사이트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디캔버스라는 미디캔버스 디자인 플랫폼에서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AI 이미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 크리에이터라는 미리 캔버스나 캔버와 비슷한 또 다른 디자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AI 이미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통로 이미지라는 이미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AI로 제작한 사진들을 받고 있는데요. 위에 사진은 비독점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세 군데에 다 올려놔도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고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도비 미리 캔버스 툴리는 내가 회원가입만 하게 되면은 특별한 심사 없이 그리고 특별하게 작가 포트폴리오나 그런 제출이 없이도 내가 이미지를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요 밑에 소개드리는 통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작가 심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작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 이미지는요, 사실 일반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코리아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트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스톡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까다로워서 위에 세 군데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한 이후에 통로 이미지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네 가지를 이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네.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 사이트를 알고 있었는지 혹시 번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혹시 나는 한 개 알았다. 혹은 나는 0개 알았다. 아니면 나는 3개 알았다. 이렇게 한번 채팅창에도 남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통로 저쪽 사이트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작가님들 모집하고 그랬었는데 참 네, 그때 맞아요. 그때라도 시작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도 작년에 이거를 열심히 했으면 돈이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요즘 와서 더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네. 한 개 알고 계신 분도 오늘, 계시고, 2개 알고 계신 분도 네. 계시고, 또 조아 작가님 3개 알고 계셨고, 나나 다 작가님, 알고 계시네요. 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4개 다 생각보다 되게 알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통로 이미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미지 말고도 다른 데 한두 군데가 더 있긴 한데, 거긴 진짜로 디자이너들이 입점을 많이 해서 저희 같이 일반인이나 AI로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요 세 개를 저희는 중점적으로 기여자 AI 작가분들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미디 캔버스 디자인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도비 스토카 툴디 쪽에도 지금 미디 캔버스에 올린 것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 양쪽은 좀 수익이 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는 이 미디 캔버스 기여자 디자인업이라는 사이트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보자면은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에요. 어도비는 글로벌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포토샵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디자인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글로벌 아주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되는 그 이미지가 하나하나당 수익성이 조금 높아요. 똑같은 한 장을 판매하더라도 어도비가 조금 더 단가가 많이 나가는데 대신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이 어도비는 이 포토샵으로 확장성도 확장성이 가능하지만은 사실 좀 접근이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고화질을 요하고요. 그리고 선명한 사진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캔버스에다 올리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어도비에다 올리게 되면은 3분의 1은 반려되는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만 승인이 되고 그만큼 약간 까다롭고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리 캔버스 디자이너부, 미리 캔버스 기여자라고 하는 게 사이트 정식 이름은 디자인 허브거든요. 이 디자인 허브는 정말로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하기만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은 등록한 그 달에도 몇십 원, 몇백 원씩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국내 최대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미디 캔버스는 관공서, 학교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AI 아티스트들은 캔버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이 미리 캔버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로드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올릴 수 있어요. 사실 하시는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요소 안에 어마어마하게 글로벌적으로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디 캔버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캔버만큼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올릴 수 있는 요소의 그 폭이 더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툴디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챌린지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디자이너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이벤트나 그런 것들에, 어, 저희가 올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이미지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고 피드백이 좀 더 많고 보상이 조금 더 큰 그런 이벤트들을 자주 하고 있고요. 이 툴드 같은 경우는 템플릿 디자인이 조금 더 승인이 빨리빨리 되는 편이고, 미디 캠퍼스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좀 승인이 어려워서 이 양쪽을 다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티에서 템플릿을 먼저 올려서 여기서 된 것들을 미디 캔버스에 반대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기여자, 이 이미지 스톡 사이트의 수익화를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되게 꿀팁인데요. 이거 그냥 하나하나 막 맨땅에 헤딩하는 듯이 하려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확실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가 각각의 승인되는 속도와 승인되는 요소가 약간씩 달라서 만약에 이것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그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도비 스톡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캔바에서 많이 쓰는 일러스트 같은 이미지보다는요, 이 스톡 사이트는 이렇게 실사 같은 이미지들, 선명하고 고화질인 이미지들을 많이 판매가 되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도비 스톡에다가 보통 올리고 있고요. 툴디 같은 경우는 미디 캔버스나 캔버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툴디가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들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사용자들이 좀 늘 것 같은 그런 블루오션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툴디도 한번 권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거는 이 미리 캔버스 기여자 제도예요. 미리 캔버스 기여자는 정식 명칭은 디자인 허브라고 하는데요.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밑에 쪽에 디자인 허브 기여자 되기라고 되어 있는 그 조그만한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져요. 그러면은 바로 누구나 여기에 가입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와 미리 캔버스 기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리 캔버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에디트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른데 제가 강의하러 가보면 기관 쪽에서 캔바 아시냐고 물어보면 보통 잘 모르는데 미리 캔버스 아시냐고 물어보면은 알고 계시는 기관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디 캔버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미디 캔버스 기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미지를 올려서 판매가 되면은 그것들이 기여자의 로열티로 발생을 해서 저한테 수익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캠퍼스 기여자 프로그램의 장점은요, 한 번 업로드하면 반영구적으로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삭제하지 않거나, 혹은 미리 캠퍼스에서 예전에 비해서 이게 규칙이 변경돼가지고서는 임의로 삭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올린 이미지는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로열티를 미리 캠퍼스 디자이너부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린 이미지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린 이미지를 내가 보고 통계를 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서는 비슷한 이미지를 더 추가하거나 하는 피드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렇게 투명하고 간편한 것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가지 라이센스로 제가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에 월 결제하시는 구독 사용자한테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구독으로 월을 결제를 하진 않지만은 미리 캔버스에 들어와서 만들었다가 이미지 한 개만 단일로 결제하는 경우들.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가장 큰 수익은 이 인쇄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비즈하우스라는 인쇄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비즈하우스가 훨씬 더 먼저 있던 사이트고 비즈하우스에서 템플릿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사이트가 미리 캔버스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미리 캔버스가 더 유명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서 템플릿이나 디자인을 만들어서 내가 인쇄 버튼만 누르면은 인쇄라는 인쇄소 사이트에서 바로 제가 상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미리 캔버스에서 인쇄를 하신 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수익화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제로 제작해서 원하는 수량만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수시로 올리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거나 사이드 잡으로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이 4번과 5번은 그래서 부업과 사이드 잡으로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캠프의 1,000만 유저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AI로 제가 첫 번째 아까 미리 캔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AI로 매일매일 진짜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데 그것들 버리지 마시고 우선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올려서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캠퍼스의 구도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익 구조인데요. 구독과 단일, 인쇄, 그리고 미리 캠퍼스가 상품 판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굿즈처럼 미리 캔버스 안에 상품을 판매하는 그 메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아예 템플릿을 상품 자체로, 인쇄 상품 자체로 올려주게 되면은 그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제가 더 많은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이너의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내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디자인 라이센스 말고 이 앞에 세 가지로 수익화를 얻을 수 있고요. 요 구독 라이센스, 단일 라이센스, 인쇄 라이센스는요. 판매하면 하나당 금액이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기여도에 따른 분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일날은 똑같은 이미지를 판매해도 금액이 적고 주말 같은 경우는 미디 캔버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여도 수익하는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 구조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요소를 올려서 어디서 판매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거의 대부분 캔바나 미리 캔버스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 사용해 보시면은 디자인을 할 때 옆쪽에 요소, 업로드 이런 메뉴를 보셨을 거예요.
요 옆에 메뉴에 보시면요. 요소라는 메뉴 탭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이런 스티커 같은 여러 종류의 그래픽이 다 이 기여자들이 만들어서 올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 캔버스 자체 내에 디자이너들도 있고요. 이렇게 기여자들이 올린 디자이너들도 있어서 요 탭 안에 제가 올린 것들이 여기에 노출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게 되면은 그만큼 제가 로열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의 판매가 가능한 요소는요, 사진, TNT 요소, GIF 배경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여자 가입한 다음에 처음에는요, 배경과 사진 같은 아주 쉬운 것들, 우리가 AI로 이미지 만들면은 가장 많이 만드는 배경과 사진 같은 것들을 먼저 올려서 내가 조금 메뉴에 익숙해진 다음에 배경이 없는 투명 배경에 PNG 요소들을 올려가지고서는 요소로 판매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캔바를 사용할 때 배경보다는 스티커처럼 투명 PNG 요소를 여기저기 장식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판매되는 것도 역시 PNG 요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올려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익화 단가가 높은 거는 SVG 요소라고 해서요. 요 세 가지는 비트맵 요소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확 되면 조금 깨지는데 SVG 요소는 벡터 요소라고 해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미지에 변형이 없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쇄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얘가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오.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시게 되면 SVG 요소도 판매하시면 좋고요. 이 각 콘텐츠별로 타입별 자세한 파일 구별은요. 미리 캔버스를 딱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내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미리 캔버스는 모든 요소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최소 120 dpi, 사이즈는 2500에서 9800 픽셀 이런 식으로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따릉 AI의 그 레드 판다에 보면은 SVG 파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 만들어 가지고 업스케일링해서 올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괜찮아요? 올려봤어요. 아, 그래서 벌써 해보셨군요. AI에서 네, 네. 레드판다로 SVG 제작해가지고서 올려봤는데요. 네. 승인 되더라고요. 아, 잘 되는군요. 그래서 네. 이 비트맨 요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네. SVG 요소도 다른 AI로 만들면은 올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저도 생겨가지고서는 네. 레드 판다를 조금 더 잘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수업에서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또 생각만 했었는데 또 요소를 판매하게 방법이 되면은 가능하군요. 네. 이 요소가 똑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하나를 판매해도 다 컨텐츠 정상 가중치가 있는데요. 사진이나 일러스트 요소는 1의 가중치가 있고요. 움직이는 요소, GIF, 애니 요소는 2,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4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제 주변에 음원을 판매하고 있다는 분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건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여자한테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음원까지는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원은 못 올려봤고요. 동영상 요소가 가중치가 5예요. 근데 저는 동영상 이 권한이 시작 좀 지나서 동영상 권한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영상을 다른 AI로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오, 근데 좋습니다. 동영상 요소가 훨씬 더 단가가 높아서 수익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요소가 저처럼 금방금방 권한이 오픈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수익화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여자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소 판매가 되게 되면요. 요소 판매 수익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템플릿 디자인도 만들 수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가 7월 달부터 예전에는 그 템플릿에는 수익화를 노열티를 주지 않았거든요. 요소에만 노열티를 줬었는데 이제 7월 달서부터 템플릿 쪽도 노열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소가 하나도 없더라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요소를 사용해서라도 템플릿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했을 때도 로열티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템플릿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오픈해 주지 않고요. 어느 정도 요소가 쌓이게 되면,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 템플릿 권한을 오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7월 달에 오픈이 돼서 템플릿 수익을 조금씩 얻고 있거든요. 템플릿이 몇 개 없는데도 오히려 요소보다 수익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리 캔버스랑 스톡 이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걸로 수익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꼭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미리 캔버스로 수익을 얻으려고 올리다가 보면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이미지 하나 판매됐을 때요. 사원부터 있어. 제가 보니까 제가 쭉 아까 살펴보니까요. 판매했을 때 4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원서부터 보통 20원, 30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두 개 판매됐는데 36원이에요. 10개가 판매되는데 수익이 57원이거든요. 이게 판매 개수고 얘가 돈이거든요. 요렇게 판매되는 걸로 이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 조그만 금액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한 개, 두 개씩 올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2024년에는 1년 내내 1337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아까 제일 앞에 고민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선택하고 수익화 과정을 이제 미리캔버 스토어 수익화를 딱 시작하기 됐던 시점이 1월 말이에요. 1월 말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미지가 승인되기 시작한 게 1월 말서부터 승인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제가 여기 올린 이미지 숫자가 채 10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8월, 9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총 수익금이 8월 달, 저번 달까지의 제 누적 수익금이에요. 요 36원, 20원, 4원짜리가 모여서 제가 벌써 37만 원어치를 정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기까지 제가 1월서부터 거의 상반기에는 이미지를 쌓아두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올리고 내년에는 진짜 한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매달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끌 모아서 이런 태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소 수익이 있고 템플릿 수익이 있죠. 템플릿이 7월 달서부터 오픈되면서 생기기 시작한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지만은 이 부분에서도 수익이 계속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진짜 20원, 30원짜리 올려서 언제부터 수익화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많이 물어봐요. 요소 몇 개 올리면 수익이 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얘기하시는 건 또 올리기 시작하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요소를 올린 게요. 제가 아까 바로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게 제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일반 드로잉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AI를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이미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여태까지 올렸는데 제가 강의가 바쁘다고 한 두세 달은 한 개도 못 올리고 지난 달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400개의 요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0개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고 보시고 매일 한 개, 두 개씩이라도 등록해가지고서 성과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개씩 한 개씩 제가 쌓아놨던 이미지 판매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는 분들, 강의 하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GPTS로 이렇게 GPT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버튼 하나만,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 하나만 딱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오늘 무슨 주제로 하고 싶어요. 어떤 스타일로 할 거예요. 배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해줘서 제가 답변만 하면은 바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스톡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GPTS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제 GPT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올해 초에 수익이 생기는 소소한 새싹을 하나 찾아서 저 혼자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묘목을 만들어서 이 뒤에 보이시죠? 묘목을 여기저기 심어서 이렇게 화분을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다 같이 이렇게 큰 나무로 수익을 키워서 함께 모여 앉아서 그 수익한 거를 서로 나누고 기쁘게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I 이미지 수익화 함께 저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봄날의 불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도 제가 공유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신 분들 중에, 나도 좀 미리 할 걸.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습은 조금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뒤에 그 벨먼지 작가님 강의는 아마 실습을 할 것 같습니다. 봄날의 불곰 작가님의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행하는 게 수익화를 좀 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고요. 혹시 이거 뭐 그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이랑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도 해보면 그렇지만 이건 뭐 혼자 할 수 있겠지 싶은데 어떤 게 제일 큰 이슈가 되냐면, 이미지 제작은 해봤는데 수익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올린다고 다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안 팔리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한 1400개 이상 올렸다라고 하시니까 좀 어느 정도 감도 있으실 거고, 좀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미 해보셨던 그 루트가 있으니까 그 루트 따라서 하시면은 비교적 빨리 될 것 같고, 1대1로 맞춤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특강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플랫폼별로 떤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업로드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삼아가지고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그 라이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그 올해도 생각만 하고 못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그 봄날의 물건 작가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미지 프롬프트 설계하는 GPTs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더 빨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툴을 써가지고 편집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눴지만 기준들이 있어요. 툴D는 툴D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있고, 미리 캔버스 디자인 허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가 찾아가지고 해보고, 또 뭐 업스케일링 해보고, 그리고 뭐가 잘 팔리는지 찾아보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번 강의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거든요.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요 강의 들으시면서 시간을 조금 아껴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는 조금이라도 그 수익화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강의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나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우리 봄날의 불금 작가님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